절대 득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슈팅하기에는 먼 거리였고 앞에는 3명의 수비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백호골을 허용한 브라이튼의 골키퍼 제이슨 스틸이 손흥민의 슈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슈팅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슈팅이 과학적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극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백호골이 백호골이라는 놀라운 기록 외에도 슈팅의 퀄리티적으로도 극찬받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손흥민이 슈팅한 곳에서의 기대 득점값이 0.02로 100번을 슈팅해야 2번 성공시킬 수 있는 슈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득점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수비수 3명을 앞에 두고 묘기에 가까운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의 100호 득점을 정밀 분석하며 브라이튼 골키퍼 제이슨 스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완벽한 슈팅을 구사했다라며 손흥민의 슈팅을 극찬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이 언급한 브라이튼의 골키퍼 제이슨 스틸 역시 손흥민의 슈팅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슈팅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이슨 스틸은 처음 보는 수준의 슈팅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손흥민이 어디서 가장 위력적인 슈팅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먼 거리였고 심지어 앞에서 3명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과감하게 슈팅을 했습니다. 다이빙을 했지만 슈팅은 빗나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빙을 하는 동안 급격하게 슈팅이 빨려 들어왔습니다. 마치 골대가 공을 끌어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골대 안에 있는 공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라며 손흥민의 슈팅을 막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실 제이슨 스틸이 느낀 골대에서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은 골키퍼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골대를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공에 발이 맞는 순간엔 느낌이 좋았지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내 시야에서 봤을 때는 골대를 맞는 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감겨져서 구석으로 들어가서 정말 기뻤습니다라고 밝히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호골 이후 손흥민의 말도 안 되는 양발 슈팅 능력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는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100골 중 왼발 득점은 41골, 오른발 득점은 55골로 역사상 왼발과 오른발 모두로 40골 이상 득점한 선수는 손흥민과 케인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EPL 역사를 통틀어봐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케인 말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이번에 달성한 EPL 100골은 현역 EPL 선수들 중 4명만 가지고 있는 기록일 뿐만 아니라 EPL 역사를 통틀어봐도 겨우 34명밖에 보유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사이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만 3개를 가졌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에 오르며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됐고 최근 사우스햄튼전에는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50호도 그리고 이번 경기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100골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옛 동료들과 언론의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라멜라는 매우 좋은 기록이고 그가 더 득점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에게 매우 행복하고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토트넘을 위해서도 그 골을 넣었길 바랬습니다. 왜냐면 저는 손흥민과 토트넘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더욱 득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스카이 스포츠 전문가이자 과거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팀 셔우드는 손흥민은 내가 본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물론 제가 토트넘에 있을 땐 손흥민처럼 좋은 선수는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라는 팀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어린 선수들에게도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의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도 완벽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업적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팀을 위하는 진정한 팀플레이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스퍼스 플레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제 8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팀의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모든 경기에서 승점 3점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득점을 하든 못하든 상관 쓰고 있지 않고 저희가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남은 8경기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브라이튼전은 정말 중요한 승점 3점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 모두가 승점 3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10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하지 않았더라면 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즌 막바지에 다시 봤을 때 이 승점 3점은 굉장히 귀중한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라며 팀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인터라이브는 페리시치가 인터 밀란 복귀를 노리고 있다. 토트넘과 2년 계약을 한 그는 1년 일찍 계약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이별한 토트넘도 페리시치와 더 이상 동행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인터밀란의 센터백 스테판 더 프레이와의 현금을 얹어 페리시치와 스왑 딜을 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트레이드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하비아의 상호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페리시치는 콘테 감독의 1호 영입이었지만 EPL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손흥민과는 최악의 상성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페리시치와 함께 뛰는 경기에서 거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페리시치는 올 시즌 EPL에서 28경기에 출전, 한 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손흥민이 페리시치에게 공격 찬스를 거의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풋볼런던은 페리시치 대신 포로와 손흥민 조합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풋볼런던은 콘테와 크리스티안 스텔린이 모두 손흥민을 왼쪽 측면에서 주로 기용한다. 이전 감독 시절에는 오른쪽에서도 뛰었으며 오른발뿐만 아니라 왼발 킥력까지 좋아 파괴적인 효과를 낸 바 있다. 손흥민의 다재다능함과 오른쪽으로 기용했을 때의 예측 불가능성은 남은 시즌 동안 스텔린이 체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손흥민에게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은 최근 발전된 기록을 지속하는 동시에 포로와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보낼 경우 단주마를 왼쪽에 기용할 수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잦은 부상으로 컨디션이 온전하지 않고 대안 쿨루셉스키는 마무리 능력이 아쉬운 상황에서 최근 단주마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주마는 겨울 이적 기간을 통해 임대로 영입했지만 지금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완전 이적 옵션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보탬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옵션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단주마를 실험해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출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텔린이 감독 대행이 케인, 손흥민, 쿨루셉스키 조합의 3톱을 유지할지 아니면 단주마와 히샬리송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본머스전에서 스텔린이 감독 대행의 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손흥민 100호 골에 이어 이강인이 맨시티로 이적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강인의 에이전트인 가리도가 현재 잉글랜드에 머물고 있다. 며칠 내에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 이후 EPL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스톤 빌라와 울버햄튼 등이 이강인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도 이적설은 계속됐고 뉴캐슬, 브라이튼 등도 후보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들 또한 이강인의 EPL 입성을 예상했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이강인은 이번 여름에 마요르카를 떠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새로운 후보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과 달리 마요르카는 계속 중위권에 머물며 이적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전을 끝낸 토트넘은 이제 본머스, 뉴캐슬, 맨유, 리버풀을 만나는 4연전을 치릅니다. 이 4경기의 결과에 따라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강팀들에게 유난히 약했던 토트넘인 만큼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호골을 달성한 손흥민이 이후 벌어지는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